무려 19개월간 공석이 되었던 여성가족부 장관의 수장으로 오른 분입니다. 원민경 장관인데 유설희 기자, 원민경 장관 어떤 분입니까? 네, 일단은 변호사 출신이고 이제 여성 인권 활동을 이제 20년 넘게 해오신 걸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사법 시험을 합격한 이후에 이제 한국 여성에 전화해서 가정 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해서 이제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고 이제 이런 활동을 했고, 근데 이때 경험을 계기로 해서 여성 인권 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제 민변에서 성매매 방지 팀장을 하고 이제 엠번방 그랬구나. 사건 여기도 네. 이제 참여를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아니 정말로 여성가족부는 사실 지난 정부 때 너무 유탄을 맞아가지고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본인 장관 임명식을 하면서 굉장히 특별한 분과 동행을 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그런 뭐 젠더 이슈에서도 활동을 좀 많이 하신 것 때문에 또 그런 소신이 반영된 결과 아닌가 싶은데, 임명식에는 보통 배우자를 데려가거나 본인의 자녀를 데려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양가 어머님을 대동을 하고 갔더라고요. 아, 양가 네, 어머님을. 본인의 원민경 장관의 친어머니와 시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갔는데, 이렇게 굉장히,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그 분위기가, 어떻게 이렇게 또 두 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꽃다발 주면서 어느 분이 친어머니시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아, 그랬구나. 네, 네. 그랬는데 그렇게 모시고 온 이유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또 이것 뭐 이렇게 시민단체에서도 활동 많이 하시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이 많이 바쁘셨을 텐데 그러는 동안 자녀 교육을 양가 어머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항상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존경하는 마음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모시고 오게 되었다고 하네요. 네. 이번에 이제 원민경 장관이 취임을 하게 되면 여성가족부 명칭이 이제 바뀐다. 네. 뭐 성평등 가족부로 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거기서 그런 역할을 좀 하시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 아까 서두에 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제 뭐 구조적인 성차별은 이제 우리가 없다 이러면서 여가부 폐지를 공언을 했었잖아요. 물론 진짜 폐지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사이에 부처가 거의 개점 휴업 상태였던 것은 맞고, 장관이 물러난 이후에 1년 7개월이나 자리를 지금 못 채우고 있었던 상태였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서 다시 이제 방향을 전환을 해서 이게 지금 그렇게 뭐 부처 이름에 이제 여성을 성평등으로 좀 더 이제 확장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성평등 가족부라는 거는 정말 좀 더 확장적인 개념인 거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뭐 여성 정책국도 성평등 정책실로 격상을 해서 완전히 이제 컨트롤 타워로 가겠다. 또 이제 고용노동부에 원래 그런 여성 고용 관련한 정책이 일부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것도 이번에 그 여성 가족부로 다시 가져오면서 완전히 일원화를 하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더 중책을 맡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예. 여성가족부가 이번에 또 정부 세종청사로 이전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그건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6일이죠. 16일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국무회의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고, 그리고 이제 원민경 장관도 그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앞으로 이제 행정수도 세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또 이제 그 123 국정과제에도 행정수도 명문화나 또 행정수도 세종을 분명히 담은 만큼 이제 수도권에 남아 있었던 법무부나 여성가족부는 이번에는 분명히 이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원민경 장관이 사실 취임한 걸 두고 일단 여야가 모두 호평을 하는 속에 취임한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장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차분하고 침착해 보이는데 그런 외경과 다른 면모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청문회에서 굉장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주 단정하다고 할까요?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있잖아요. 검사 출신. 이제 이 사람이 윤석열 정부의 이제 불법 계엄 이후에 뭐 이렇게 굉장히 기상천외한 그런 인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뭐 윤석열한테도 뭐 인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자꾸 구제하려는 시도를 계속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갑자기 기자회견 중간에 엄청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 소리 지르는 모습이 사실 외관을 보면 잘 상상이 되지 않는데. 원민경 장관이 그렇죠. 인권위원일 때 네네. 김용월 위원은 사과부터 해라. 그리고 기자회견을 지금 하는 게, 지금 일단 사과부터 하고 기자회견을 해라. 그리고 이제 군인권 보호위원회도 따로 있잖아요. 국가인권위 그 산하에 따로 소위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는 기각이 된 반면, 이 계엄에 가담한
또 이제 그 장성들에 대해서는 또 구제 조치를 시도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군인권 보호관으로서 마땅한 도리냐 굉장히 소리를 많이 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또 이렇게 한 방이 좀 있으실 때는 굉장히 한 방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박진영 씨 얘기하면서 자기 관리를 잘한다 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원민경 장관도 그에 못지않게 이제 체력 관리 등을 철저하게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이제 임명되고 나서 기자실에 인사를 왔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기자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그 하루에 매일매일 4km씩 달리기를 하신다고. 이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그런 일상을 살아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야. 네, 굉장히 이제 국정도 그렇게 좀 흐트러짐 없이 굉장히 부처 일도 엄청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장관 정도 하려면은 해양 생중수 마시고 히말라야 아면 그리고 먹어야 히말라야 아면 되고 먹고 그리고 이제 러닝도 4km씩 해야지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쉽지 않아. 되기가 힘드니까 앞으로 장관 그러니까요. 꿈은 포기하시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죠. 한 줄평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설희 기자부터 부탁드립니다. 반골 기질의 박진영, 그가 여의도에서 보여줄 파격이 궁금하다. 혹시 박진영 씨가 누드 화보 찍은 거 아세요? 기억하세요? 누드 화보도 아 있어요? 진짜로? 네. 모르시죠? 근데 찾아보면 나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왜 여성에게만 누드 화보를 강요하냐 아. 그런 반발심에 찍었대요. 아, 모든 걸 네, 반발심에서 반발심이 다 하셨구나. 크고 그 비닐 바지 우리가 앞서 언급했잖아요. 근데 그거 입은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사명감이 아니라 그냥 너무 약간 왜 이렇게 막 배꼽도 노출하면 안 되고 염색도 안 되고 규제하는 게 너무 짜증나니까 좀 돌발적으로 입었대요. 그런 하여튼 그랬구나. 반골 기질이 상당하신 분인데 이제 이런 분이 이제 여의도에 오면 얼마나 좀 남다른 파격 행보를 보여줄까. 아니 근데 지금 궁금합니다. 50대의 박진영이 20대의 자기를 보면 되게 어색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지금 뭐 이렇게 누드 화보 찍은 게 아마도 일찍 굉장히 어린 나이에 찍었을 그쵸, 것 같은데 20대 찍었던 걸로. 지금 얘기 들어봤더니 머리에 뭐 젤도 잘 안 바른다는 거. 왜냐면은 이제 피부하고 이제 머리카락이 아, 다 있기 때문에 이게 그것도 화학 하나님이 물질이 또 주신 게 이제 아니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을 준다고 해가지고 안 한다는데. 유기농 헤어스타일이라고 부른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니까 지금 보면은 그때와 지금의 박진영 다르고 또 이제 60대 70대 박진영이 또 다를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유경선 기자는 한 줄평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또 이제 박진영 위원장 하면 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했었던 너무나 유명한 멘트가 있잖아요. 공기 반 소리 반.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대중문화 교류위원회는 좀 능력 반 열정 반으로 능력 반 열정 네, 반으로 좀 한국 대중문화를 좀 더 중흥 길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고요. 또 김진애 위원장은 김진 에너지, 뭐 김진 에어컨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사실 그동안은 그 국가건축위원회가 많이 유명무실했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아쉬움 많이 느낀 만큼 이번에는 진짜 좀 김진 애민 정신, 김진 애민, 김진 애국 이렇게 하는 정신으로 좀 김진 애국으로 네, 그렇게 좋은 어떤 또 이게 사실 되게 주거라는 게 우리의 많은 걸 규정하는 공간이잖아요. 맞아요. 네. 또 이제 이번에 또 새로 이번에 이제 임명되고 나서 최근에 방송에서 공간 민주주의라는 말을 또 하시더라고요. 공간 민주주의. 네, 그런 만큼 이제 공간이 우리를 굉장히 우리의 뭐 행동뿐만 아니라 사고를 많이 규정하는 그런 곳이니만큼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